안녕하십니까, 이플 김쌤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EBS 단기특강 영어 독해 유형편 데이 18 요약문 완성 강의해 보겠는데요. 이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기출 예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이 난이도가 지난번 거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높지 않는가. 2번, 3번 모두 난이도가 좀 높다. 그래서 약간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고요. 자, 마지막 강의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기출예제 한번 봅시다. 이게 간단하죠.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오예 그랬는데 뒤에가 좀 어려웠어. 자, 요거 그냥 까마귀는 아주 눈에 띄게 똑똑한 새들 중 뭐 한 종이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여기서 패밀리가 이제 여기서 뭐 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똑똑한 종이다 이게 끝이고, 이제 얘를 이제 닭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들은 할 수가 있어. be capable of ing에서 이까지를 이제 동사로 다 빼버리시면 제일 좋고요. 뭐 굳이 뭐 막 따지면은 뭐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까지 그냥 동사로 잡으시고,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동명사 따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요렇게 따라 나오죠. 자, many more입니다. many more. 좀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와 비교해서 pp 뭐뭐와 비교해서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해서, 다른 새들과 비교를 해서. 자, other 다음에 뭐 복수명사. 자, such as chickens. 이 비교를 또 닭하고 합니다. 닭은 정말 우리 흔히들 뭐 에라이 닭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닭과 같은 다른 새들과 비교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많이 푼다. 자, after hatching, 이건 닭 얘기하는 거야. 자, 부화를 하고 난 후에 닭들은 쫀다. 아주 바쁘게 busily,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뭐를 위해서? 그들만의 음식을 위해서.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 much는 비교급 수식 부사죠. 자, 누구보다 crows, 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쪼는 건 빨라. which rely on. 자, 여기서 which는 요 crows 되겠죠. 이 까마귀는 근데, 그러나 까마귀는 의존을 해. 부모 새에게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죠. food. 그럼 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둥지에 먹이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부모 새에게 의존을 하는 이 까마귀보다도 태어나자마자 막 부리를 막 쪼는 이 뭡니까? 말이 안 나오네 자꾸. 닭들이 왜 말이 안 나? 이 닭들이 훨씬 더 쪼는 거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러나 성체죠, 성체. 성인으로서 또는 성체로서 닭은 매우 제한된 사냥 기술을 가진다. 제한된. 자, 반면에 이 까마귀들은 are much more, 또 남았네, 비교급 수식 부사. 좀 더 flexible, 뭐하다? 유연하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in hunting for food. in ing 뭐뭐 할 때, 음식을 위해서 사냥을 할 때 훨씬 더 유연하다. 여기서 유연하다는 얘기는 유연한 사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이 까마귀는 end up, 끝이 난다. 무엇을 가지고? 보다 더 큰, 그러면서 보다 더 복잡한 뇌를 가지고 끝이 난다. 이 말은 뇌가 좀 더 크고 그리고 복잡하다 이거잖아요. 그들의 확대된 기간, 이건 긴이라고 할게요. 지금 오랜 기간이라고 해도 되고, 그들의 오랜 기간, 뭐 사이에? 부하와 flight, 비행이죠.
무엇으로부터? 이 둥지로부터 그들이 태어나서 부화해서 비행을 하는 그 기간이 닭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긴 기간은 가능하게 해준다. 그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발달시키도록, 그들의 지능을 발달시키도록 해준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항상 나오는 요구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의 5형식 구조까지 해서 잡아주시면 뭐 기출 예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가 이제 우리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합니다. 가볼게요. 자, feel, 느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느끼는 것은, 느끼다는 동의어가 아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아니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feel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이거는 구체. 우선 요렇게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안 그러면 그림이 잘 안 떠올라. feel은 그냥 대충 느끼는 거죠. think는 구체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feel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think라는 단어를 우리는 같이 사용하는데 이게 동의어가 아니야. 이 느끼다라는 단어는 종종 사용되어진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할 때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을 때 이 느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 요렇게 계속 그림을 잡으세요. 자, 그러니까 감정이 나오지. 감정은 종종 사용되어진다. as though, 요거 전부 다 뭔데? as if야. as if는 가정이죠. 가정. 마치 뭐뭐인 것처럼. even though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막 떠오른다. 막 수업 시간에 막 잘 안 듣는 그 누군가가 막 떠오른다. as though는 as if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안 듣고 지금 우리 학원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강의 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필기 안 하고. 몇 명 있습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저 고치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 고집이 센 거죠. 고집은 완전 막 얼마나 센지 고쳐지지가 않는데 잘 적고 잘 공부합니다. 알았죠? 자, 이 감정은 사용되어진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감정이 exist, 존재하다. 자동사죠. 수동태 안 된다. 자, apart, 따로 떨어져서. 감정이 따로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separate from에서 separate는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자, 사고와는 떨어진 별개로 존재를 하는 것 마냥 감정이라는 것을 감정이 사용되어진다. 또 마치 감정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의 자체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float around, 즉 float는 둥둥 떠다니는 거죠. 둥둥 그냥 떠다니다가 waiting 뭐한다? 기다린다. 뭐하기를? to land, 착륙하기를. land up on, 어디에다가? unsuspecting person, 의심을 안 하는 이죠. 의심을 안 하는 사람에게 딱 자리를 잡고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reck이 있는데 wreck은 파괴하다입니다. 회복해서 여기까지, 즉 wreck, 회복하게 되면 파괴하다예요. 모든 형태의 어떤 파괴를 해버리려고 하는 요렇게가 병렬이죠. 요렇게.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지 혼자서 살아. 지 혼자서 쭉 살면서 둥둥 떠다니다가 의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네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뭐한다? 모든 종류의 파괴를 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죠. 이게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어찌됐든 간 이 feel이라는 감정과 그러니까 feel이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는 분명히 동의어가 아닌데 사람들은 대략적인 무언가를 설명을 하려고 할 때 fe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 think라는 그런 동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분리돼서 혼자서
이 생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이 되어진다.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주로 생각을 안 하고 감정을 주로 사용을 한다. 이 얘기 같고요. 그리고 마치 감정이라는 게 자기 혼자서 둥둥 이게 떠다닌다. 그러니까 혼자서 존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생각과는 별개로 막 돌아다니다가 이 사고를 하지 않는, 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냥 막 이 사람의 어떤 사고를 다 망쳐 놓는다. 뭐 요렇게. 뭐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for some reason 일부의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사회는, 여기서는 쉬워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좀 꾸려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의 사회는, 요건 쉬워요. 뭐처럼 보인다.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뭐를 emo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 또는 emotional, 감정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대신에, 용어 대신에, 어떤 용어, 실제로 행동을 묘사를 하는 용어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행동을 묘사를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감정이나 감정적인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왜 그럴까?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제부터는 좀 쉽습니다. 아까 그게 약간 조금 뭐 혼자서 붕붕 떠다니다가 사람만 가가지고 뭐 파괴한다. 왜 그런 건 좀 안 빼지? EBS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보면 인간들이 좀 출제하는 인간들이 보면 이건 좀 애들이 좀 이해하기 좀 그렇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내면 안 되죠. 그죠? EBS에서 문제는 좋은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출제하는 사람은 알고 내나 뭐 이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가 get away죠. 도망치다는 거, 도망치다. 우리가 도망치기 때문이다. 무엇으로부터? being specific. 자, 요건 뭐냐면 특정적인 거죠. 구체적인 거야. 아까 쌤 얘기했지. think는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이라고 조금 보시고, emotion, 즉 feel의 개념은 좀 대략적인, 이렇게 좀 잡으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왜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더 선호하느냐, 감정적인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느냐, 그것은 구체적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쳤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해서? 실제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언어, 어떤 언어냐? 정확성, 그리고 명확성이 부족한 언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확하게 여기 주격보. 됐죠? 애매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feel이라는 단어를 think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때도 사용한다. 더 많이 사용한다. So, 그래서 누군가가 happy, 행복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instead of에서 of는 전치사, 우리는 그냥 보다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simply는 say 그냥 꾸며주는 거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뭐라고? he is emotional. 그냥 좀 감정적이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feel이라는 단어하고 think라는 단어를 이제 동의어로 동의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feel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이것은 피한다. 뭐를 피하겠어요? 구체적인 감정이나 구체적인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걸 피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 세부적인 것, having to, 뭐를 해야 되는, figure out, 알아차려야만 하는 구체적인 것을 피한다.
자, where emotions come from. 그 감정이 to begin with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애당초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차려야만 되는 그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뭐한다? 피한다. 됐죠? 그래서 애매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게 돼서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그림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쌤의 능력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원에 오시면 거기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뭐 더 낫겠습니까? 뭐 내가 무슨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자, 문제 푸는 데에 있어서 참고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 가봅시다. 사회학자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믿는다. 뭐 사람의 능력의 대부분은 여기가 S 붙었지. 그러니까 이거 복수로 가는 거야. most 같은 경우 뒤에가 복수 명사가 오게 되면 복수 취급한다. 복수 동사 온다라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단수면 그럼 단수지 뭐. 단수 동사 오면 단수. 사람의 능력의 대부분은 획득되어진다라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믿는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메모리지, 메몰. 인베드라고 하는 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사회 그룹 속에 그 사람이 매몰되는 것으로부터 얻어진다. 그건 뭐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메몰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소속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소속. 그러니까 사회 속에 있어야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이거를 기계, AI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것 같아. 만약에 기계가 성공한다면 뭐를 하는 거? 사람의 사고를 흉내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미믹이 흉내내다. 그렇다면 either A or B. 인간은 의대해요 PP. 가정이겠죠. 아마도 기계를 사회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또는 거기에 잘못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무엇과 관련된 사회화라는 것에 사회적이라는 그 생각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제가 뭐였지? 사람은 어떤 사회적 그룹 속에 있을 때 학습의 그러니까 능력을 대부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계가 인간을 따라 한다면 자, 인간은 그 기계에게 사회화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기계는 어떤 사회에 소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깨지는 거지. 사회적이라는 생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at the moment.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없다. 지금 모른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기계를 사회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왜? 인간은 사회적 그룹에 매몰되어서 소속되어서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능력을 학습을 하는데 이 기계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럼 이거 사회화 어떻게 시키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순간에 기계를 사회화시키는 방법을 모른다. 어떠한 기계도 없다. 뭐 할 수 있는 can be raised. 즉 성장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 무엇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또 런돼 있네. 요렇게 해서 병렬이겠죠. 얘는 그냥 런이죠. 얘는 지금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로 간 거고 요건 뒤에 목적 있으니까 능동태로 간 거다. 이렇게 can 이렇게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가족 안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계는 없다. 뭐 기계가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nor 뭐뭐도 아닌이죠. 뭐뭐도 아닌 뭐도 아니다. any. 자, 여기서 any라고 하는 것은 자, are imprinted with ready-made set of social abilities and a capacity.
to continue to build them through social interaction. 길죠. 아우 길어. 자 뒤로 갑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에 이미 만들어진 형태와 이게 이미 각인되어진 그 어떠한 기계도 없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any는 기계지 기계. any machines 되는 거야. any machines. 요거 찾으려고 내가 뒤로 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or이잖아요. switch. 잘 잡으셔야 되겠지. any machines. 그러니까 자 이런 기계도 없고 이런 기계도 없어.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개념이 어려우니까 태어나서 길러지는 기계도 없고 그리고 길러지면서 가족 내에서 자 언어를 배우는 기계 없어. 첫 번째. 그리고 또 뭐도 없다. nor 뭐뭐도 없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 사회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일련에 이미 만들어진 능력을 가지고 딱 imprinted, 각인되어져 나오는 기계도 없다 이겁니다.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그와 같은 능력들은 have been claimed, 주장이 되어진다. 기계를 위해서. 자, 이와 같은 능력들 기계들이 가질 수 있어라고 주장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 하면서 그들이 발전을 하면서. 자, 예를 들면 신경회로망이 이 뭐뭐처럼 보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를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By themselves.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 필요 없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경회로망이. 그러나 단지 아주 조악하면서 행동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One might train pigeon. 마치 뭐처럼 한 사람이 이 비둘기나 기타 등등의 그런 동물들을 or the like 하게 되면 기타 등등 피존 같은 뭐 이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방식처럼 아주 조악하면서 행동적인 방식으로만 좀 가능한 거다. 이런 학습이요. 그래서 깊은 문제, 큰 문제, 사회화의 어떤 큰 문제는 아직까지 접근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사회화는 뭐에 대한 사회화? 기계의 사회화입니다. 기계의 사회화. 자, 마지막 정리하면 되지. 이것은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에서의 진짜의 성공이 사회학자들의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위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근거가 이 전제가 뭐였냐면 전제가 이거였잖아요. 사람은 사회 속에서 몰입돼서 그 안에 소속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의 대부분이 얻어진다라고 했거든. 그렇다면 기계도 사회화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데 기계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사회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기계를 어떻게 사회화를 시키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계가 사회화 되어진다면 사회학자들이 가지는 이와 같은 전제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인공지능의 진짜의 성공, 인공지능이 이제 사회화를 정말 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사회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전제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쌤이 생각했을 때 크게 뭐 나쁘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살펴볼 수는 있겠는데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1번의 부분에서 이쪽 부분 굉장히 조금 난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학원 와서 문제를 풀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끝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뭐 나는 또 모의고사도 촬영해야 되고 또 할 일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이풀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